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좀 인지행동 치료, 그러니까 영어로는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CBT라고도 하죠. 이거는 좀 되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또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각광받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뭐 그 외 공황장애, 강박증, 그리고 기타 그 관련된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지행동치료 2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을 보고서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예. 그러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인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인지 패턴 때문에 생기는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걸 좀 이제 변화시켜서 어떤 이제 우리 삶을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예를 든 것처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커피를 주문하고 잠깐 이제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옆에 앉았던 분이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짐을 들고 저쪽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다. 예,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죠. 그건 이제 각자 다 달라요. 그 이유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인지 패턴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이제 오랫동안 그 힘들어하신 분들은 공통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곡이 심하세요. 왜곡이. 그러니까 왜곡이 심하니까는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바나나가 그냥 바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굴절된 모습으로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왜곡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심하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런 의도가 없어도 뭐 친한 친구나 뭐 회사 동료나 어떤 윗분이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을 들어도 막 오해를 쉽게 하고 또 상처도 막 많이 받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누구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하고 이제 좀 자기 자신을 더 이제 배우고 좀 이제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치료법의 목표입니다. 그런 뭐 왜곡이 많은 분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냐면 완벽주의를 이제 추구하게 된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성과에 대한 중독을 막 어,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나 뭐 학교에서 완벽한 점수나 뭐 큰 성과를 맺어야만 이렇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애정, 그 사랑에 대한 중독이 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결핍 때문에 왜곡이 생긴 분들 같은 경우는 남에게서 어떤 인정이나 어떤 승인, 허락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칭찬, 뭐 아니면 좋은 호감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누구나 그런 걸 이제 조금씩은 원하고 바라지만 이게 너무 이제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냥 너무 막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 그런 행동 패턴도 그런 유형 중에 하나죠. 왜곡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행동 패턴들. 아니면 뭐 이제 지나치게 남에게 순종을 한다든가, 막 극도로 별것도 아닌 걸로 이제 불안해진다거나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왜곡이 깔린 그 기저 심리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완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이거를 일기장처럼 일기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데일리 무드로그라고 해서 매일매일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바쁘시니까 그냥 뭐 가끔 한번 생각날 때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딱 한 장짜리예요. 간단한 건데 보시면은 죄송해요. 제가 영어로 된 거 지금 버전이 영어로 된 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일단 준비했는데 그냥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또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지금 없고 다 이렇게 또 만약에 모르면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되니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윗줄에 업세팅 이벤트 여기는 이제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던 그날의 어떤 그 일을 적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그날 뭐 특별히 기분 나쁜 게 없었다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 아니면 최근에도 없었다면은 뭐 좀 오래된 기억이라도 좋아요. 나를 화나게 했던 기억, 아직도 좀 충격적이거나 좀 불쾌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 기억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이모션즈에서 이제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sad, blue, depressed, anxious, lonely 뭐 쫙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다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첫 줄에 거기서 자기가 그 사건을 겪고 느낀 그 기분들을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디프레스 우울했다 이러면 디프레스 서클하고 복수로 여러 가지를 다 서클해도 돼요. 다 하셔도 되고 해당되는 거에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before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before의 그 기분이 어느 정도로 강했는지를 수치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0%면은 제일 이제 약한 거고 제일 그 극도로 강했다 이러면 100%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치를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다 이제 해당되는 감정들의 서클을 쓰시고 얼마나 강했는지 before의 그 강도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negative thoughts,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 있고 distortions 가운데 distortion이 있고 오른쪽에 positive thoughts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소트에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들었던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일단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뭐랄까 해선 안 될 일을 한 것 같았다. 예를 들면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기분의 강도도 마찬가지로 before에다가 그 퍼센트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디스토션즈는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 밑에 이제 1번부터 10번의 그 왜곡의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전편에서 설명드린 거를 참조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류의 왜곡인지 번호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all or nothing thinking. 그래서 이제 이분법적인 그 흑백 논리 사고죠. 그래서 그런 게 해당된 왜곡이 이제 그런 종류의 왜곡이라고 본다면 1번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인데 뭐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개를 쓰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퍼센트 쓰시고 그게 어떤 종류의 디스토션인지를 적으십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시간을 좀 이제 쓰셔서 자기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이제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같은 그 경험이어도 예를 들어서 마치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그때 느꼈다면 그래서 그게 이제 착각인 걸 알고 왜곡이었다고 느낀다면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그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다면 그거를 파지티브하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같은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걱정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나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현실성이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 막 무조건 이렇게 현실성이 없이 이상적으로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으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좀 이제 최대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시고 쓰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제가 그 예를 어떤 분이 한 예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영어로 되는 뭐 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이거죠. 업셀링 이벤트는 화나게 했던 사건은 나의 예전 낙태 경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떤 여성분인가 봐요. 어떤 분이 이제 낙태를 하고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이모션은 서클 한 걸 보니까 우울했고 걱정이 많았고 뭐 죄책감이 들었고 후회했고 뭐 화가 났고 뭐 희망이 없었고 막 이런 뭐 감정들이에요. 그리고 퍼센트도 거의 다 뭐 100%뭐 80%막 이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어떤 네거티브한 그 생각이 있었죠, 이분이. 첫 번째가 나는 내 애를 죽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평생 겪어도 싸다. 막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낙태를 했으면 안 됐었는데 했다. 이런 후회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아마 평생 우울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도 다 100%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각각 그 생각에 대한 어떤 왜곡이 있는지를 그 밑에 표에서 다 이제 번호를 찾아서 마킹했어요. 그리고 그냥 생각을 했겠죠? 좀 이제 좀 그 자기 생각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그걸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어떻게 그거를 바꿨는지 쓴 겁니다. 1번 같은 경우, 이제 나는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도 싸다. 이 내용을 어떻게 바꿨냐면, 나는 실수를 했다. 이렇게 바꿨네요. 사고방식을.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낙태를 했으면 안 됐다. 근데 했다. 이런 후회의 내용을 어떻게 바꿨냐면,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이렇게 바꿨네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꿨네요. 그 사람 중에는 아마 자기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영원히 우울할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나는 아직 나의 삶은 과정 중에 있다. 모든 게 변하고 있고 나는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파지티브한 그 사고방식을 부정적인 그 왜곡적인 사고방식을 좀 이제 파악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과정까지 갔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그 위에 이모션으로 가서 이제 애프터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고찰을 한 후에 그 기분들이 어떤 강도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 100%였던 게 지금은 다 보니까 40% 이하로 다 낮춰졌네요. 그죠?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아까 그 파지티브 토츠도 그 어느 정도 그걸 믿느냐 스스로 그거 보니까 옆에 뭐 90% 나머지 세 개는 다 100% 이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고방식을 조금 이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데일리 모드로 오니까 가끔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생각을 조금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자기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불필요한 왜곡 같은 거를 파악하고 바꾸는 겁니다. 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때문에 이제 상담을 저랑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이제 일반화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랄까, 굉장히 좀 성격이 선하고 이타적인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좀 엄격하고, 남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너그럽고 선한 분들이 많아요. 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막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옥죄고 막 다그쳐서 오랫동안 그런 마음속에 왜곡이 생겨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끔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날 뭐 교통사고 때문에 자기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나는 운전도 못하고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보험회사에 또 연락해가지고 왕창 또 기록이 남게 생겼고, 나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어쩌죠 말아가지고 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해요. 이건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한테 해보세요. 이런 방법을. 그런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그런 어떤 문제나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걸 스스로에게 다그치고 있다면 한번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나랑 친한 사람 또는 나랑 친한 어떤 친구나 동료가 그런 말을 내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의 경우 이제 친한 동료가 와서 회사에서 커피 한 잔 아침에 하면서 그런 말을 막 한다. 며칠 전에 주말에 교통사고 났는데, 나는 이렇게 한심하지? 나는 이렇게,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집에도 지금 미안하고, 막, 보험회사에 지금 연락해서 기록이 남게 됐고, 막, 너무 심란하네. 막 이럴 때. 그러면 그런 친구나 동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아마 자기 자신한테 한 것처럼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러겠죠. 그래. 다치진 않았고, 다치지 않았으면 됐지 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해도 대신 처리를 해줬으니까 잘 됐네. 그리고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안전운전 할 수 있게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된 거 아니야? 빗길에도 조심해야지. 뭐 오늘 저녁에 뭐 나랑 식사 같이 할까? 오늘 퇴근하고 같이 삼겹살이나 같이 먹자. 뭐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남들한테는 그렇게 너그럽고 친절한데 왜 자기 자신한테는 막 이렇게 가혹하게 그러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데일리 무드록 이거와 어떤 이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나도 가끔은 남들 대하듯이 좀 너그럽게 보는 눈을 가리시면서 조금 더 본인이 가진 그런 인지 행동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시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 또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은 좀 적절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